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은 처참하게도 그러한 현상을 목도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하는 바가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뭐 우리가 여러 번 다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70년간 주둔해 왔기 때문에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집단 체면에 빠져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들어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돈하게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데 이 사람들이 평양 가서 서명을 했잖아요. 서명. 연방제 통일 서명을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6번에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또 6번째 통일조항, 강령 6번째 통일조항에서 보면 김대중의 6.15 합의, 노무현의 14 공동선언, 문재인의 9.19 군사 합의 등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연방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대한민국 헌법이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민주당의 더러운 작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강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1,000만 명이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거대 192석의 거대 야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와 그 더러운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전체 국민들의 협력과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10월 3일 날 1,000만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정당 해산의 법적 요건 이외에도 사실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정당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4일 날 1,000만이 모이는 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9 혁명과 5.16 혁명이 헌법에 위반이 돼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너진 헌정 질서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9 혁명도 그렇고 5.16 혁명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직전에 헌정 상태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는 반헌법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중에 헌법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헌법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결하게 요약하면 10월 3일 날 4.19 5.16 정신으로 1,000만 명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겨우 유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발언 해주십시오. 제가 늘 보면 그 강당 왼쪽에는요 정읍 고창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부산 28호가 다 점령을 하셨네요. 자리 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제가 서류로 작성해 왔습니다. 문서로 윤석열 대통령께 몇 자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을 정의하면서 유엔사 해체와 정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니거나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사회의 많은 영역에 반국가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에 대해 모른 척 외면하십니까? 대통령은 지금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은 5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여태 무엇하다 이제야 그것도 중대한 의혹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만 손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의 의혹에 비하면 이는 세만의 피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기계와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긴 반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당신을 키워준 인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기가 꺾여 있는데 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가적 중대 범죄를 덮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아직도 문재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좌우우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애국 국민은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세 수단의 멘트였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도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하기 3시간 전 문재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월북으로 조작했습니다. 왜 문재인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애써 모른 척 하십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의입니까?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질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처신과 행동을 보면 열불을 하고 천불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아원데 문재인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당신의 모습과 사적 인연에 얽매인 듯한 당신의 모습, 그리고 정의에 미적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같은 국정을 운영한다면 임기를 마친 후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당신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보수 우파의 괴멸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계속한다면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비록 두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애국세력을 동원할 능력은 없지만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 수만 명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책찍을 들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윤 대통령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수많은 애국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보수판을 참담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